안녕하세요 여러분, 지식을 통한 휴식 시뮬레이션 에스프레소의 이정대입니다. 오늘은 고유 진동 해석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고 시뮬리아 롤이 제공하는 프리퀀시 애널리시스 스텝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유튜브 영상 중 재미있는 실험이 있습니다. 얇은 철판을 중앙에만 볼트로 고정을 하고 그 위에는 흰 알갱이들을 흩뿌려 넣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장치를 통해 아주 작은 진폭으로 진동을 주는데 주파수를 변경해가며 흰 알갱이들의 움직임을 관찰하는 실험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주파수를 점점 크게 주니, 즉 단시간당 진동 횟수를 늘리니 특정 주파수에서 알갱이들이 일사불란하게 신기한 형태로 이동합니다. 이러한 실험은 오늘의 주제인 고유 진동수 및 고유 모드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도 비슷한 조건을 스트럭처럴 메카닉스 엔지니어를 통해 구현해 보았는데요. 해석에 필요한 정보들이 부족하여 대충 조건들을 정해서 수행했지만 얼추 비슷한 모드 영상을 이처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해석을 고유 진동 해석이라고 하고, 아바쿠스와 플랫폼에서는 프리퀀시 스텝이라는 해석 기능으로 제공됩니다. 이 해석은 생각해보면 참 신기합니다. 그냥 아무 하중도 주지 않았는데 이처럼 구조물이 변형하는 것처럼 보이고 결과값도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입니다. 도대체 이 해석은 왜 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이 결과값들은 뭘 의미하는 것일까요? 일반적인 직관을 가지고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오늘도 역시 늘 그렇듯 제가 이해하고 있는 형태로, 그리고 제가 전달드리고 싶은 형태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본 영상은 분할하여 세 부분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가장 먼저 간단한 모델을 가지고 고유 진동과 공진의 개념을 수학적으로 알아볼 것이고, 두 번째로 다자유도를 대표하는 행렬을 어떻게 구성하는지 알아봅니다. 마지막으로 다자유도 시스템의 고유 진동 해석 개념과 플랫폼의 프리퀀시 스텝에서는 어떻게 해석이 되고 결과는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알아봅니다. 설명에 앞서 두 가지 사항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고유 진동 해석은 구조물의 응답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응력, 변이, 변형률 등 일반적으로 관찰하고자 하는 것들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생각보다 상당히 이해하기 어렵고 전혀 직관적이지 않습니다. 고유 진동 해석의 목적은 구조 시스템의 특성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그 특성이라는 것은 진동 특성입니다. 구조물이 어떠한 외부 입력 주파수에 취약한지, 그리고 그때의 전반적인 진동 패턴이 어떠할지, 이러한 특성들을 미리 조사해 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두 가지 사항을 우리 머릿속에 넣어두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기 무게추, 질량을 달고 있는 선형 스프링이 있습니다. 방금 전에 제가 밑으로 쭉 당겼다가 놓아버리니 이처럼 시간에 따라 자유롭게 자유진동하고 있습니다. 움직임이 상하 방향으로만 움직이는 1자유도 질량 스프링 시스템입니다. 추가적인 외부의 하중은 없는 상태인데요. 이 진동을 줄여줄 감쇄도 없어서 무한히 진동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에 작용하고 있는 힘 성분들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뉴턴의 법칙에 의해 무게추, 즉 질량에 의한 관성력이 작용하고 있고, 이에 대한 저항력이 후계의 법칙에 따라 관성력의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왼쪽 항을 관성항이라고 하고 우측 항을 강성항이라고 합니다. 우측의 강성항을 왼쪽으로 옮기고 보니 외력과 감쇄가 없는 운동 방정식이 되네요. 그리고 이 식은 왼쪽 그림처럼 진동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수학적으로 왜 이 방정식이 진동할 수밖에 없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리의 관심사는 변이 XT입니다. 이 식을 보면 좀 희한합니다. 앞에 질량 N과 강성 K는 상수 취급하고 무시해보면 두 번 미분해도 자기 자신이 되는 특이한 녀석입니다. 유일하게 이러한 성질을 가진 함수가 있습니다. 바로 지수함수입니다. 지수함수는 한 번 미분하던 두 번 미분하던 자기 자신이 되는 특이한 성질을 가지고 있죠. 따라서 이와 같은 방정식을 만족하는 해 XT는 지수함수 형태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좀 더 일반화해 보겠습니다. 운동 방정식과 비슷한 형태를 지닌 방정식입니다. 이렇게 생겼으면서 우측항이 0인 방정식을 2개 제차 미분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해의 형태는 지수함수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해를 가정하고 이 가정한 해를 한 번 그리고 두 번 미분하여 원래의 식에 대입하고 정리하면 이와 같은 방정식을 얻게 되는데요. 이를 특성 방정식 또는 보조 방정식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이 특성 방정식의 람다를 구하면 해를 알 수 있습니다. 왜냐고요? 해는 이거라고 했으니 람다만 집어넣으면 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람다를 구해보겠습니다. 추억의 근해 공식에 때려 넣어 봅니다. 그런데 a제곱 마이너스 4b는 주어진 상수계수 ab에 따라 0보다 클 수도 작을 수도 그리고 같을 수도 있습니다.
다 필요 없고 우리는 특성 방정식의 해인 람다가 복소수 형태인 허근이 되는 경우만 살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잠시 후 알아볼 질량 스프링 시스템의 형태와 같은 형태이기 때문입니다. 루트 안의 값이 0보다 작으면 이처럼 특성 방정식의 해는 복소수 형태가 됩니다. 이때 복소수 i 앞의 값들을 오메가로 치환합니다. 이제 특성 방정식의 해를 구했으니 우리가 가정했던 해의 형태에 대입하여 정리해야 하는데, 우측항이 0으로 세팅되어 있는 제차 방정식은 각 해를 스케일링, 즉 상수배하여 더해도 해가 되는 중첩의 원리를 만족합니다. 따라서 이 방정식의 해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이러한 해의 형태를 주어진 방정식의 일반 해라고 합니다. 그런데 뭔가 식이 좀 지저분해 보이죠? 오일러스 아이덴티티, 우리말로 오일러 항등식을 고려하면 이 지저분한 식을 좀 더 깔끔하게 이처럼 지수함수 코사인, 사인으로 구성된 해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제차 미분 방정식의 해 형태를 마음속에 잠시 담아두고 질량 스프링 시스템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 운동 방정식 역시 특성 방정식의 형태로 바꿔서 람다를 구해보면 복소수 형태이고 앞에는 루트 n분의 k가 붙어 있습니다. 1자유도 시스템의 고유 진동수, 내추럴 프리퀀시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이 녀석을 오메가 제로로 치환하고 람다를 통해 앞서 구한 제차 방정식의 해의 형태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됩니다. 여기서 한 번 더 합차 공식을 통해 다르게 표현하면 질량 스프링 시스템의 해, 즉 끝단의 질량 상하 움직임은 시간에 따라 이렇게 구해집니다. 스프링의 움직임은 코사인 함수 형태로 나타나네요. 코사인 함수는 무엇입니까? 물리적으로 보면 진동을 표현하는 것이지요. 따라서 자유진동하는 질량 스프링 시스템의 해는 진동, 바이브레이션입니다. 코사인 앞에 붙어 있는 값들은 진폭이고 오메가 제로는 고유 진동수이며 델타는 위상을 의미하죠. 각 항들을 시각화해 볼까요? 진폭의 변화에 따라 응답의 크기는 이처럼 커지고 오메가 제로의 값이 커질수록 단위 시간당 진동수는 커지며 위상이 주어지면 응답의 지연이 발생하죠. 지금 우리는 외력이 없고 댐핑을 무시한 운동 방정식, 즉 자유진동하는 1자유도 시스템의 해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일 외력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F0 코사인 오메가 t라는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조화 하중을 외력으로서 고려해 보겠습니다. 오메가는 외력의 하중 주파수입니다. 계산 과정은 모두 생략하고 해의 형태만 보겠습니다. 조화 하중이 포함된 제차 방정식의 해는 이처럼 추가적인 해를 중첩한 형태입니다. 둘 다 코사인 형태로서 조화 운동이 중첩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때 외력의 하중 주파수가 시스템의 고유 진동수인 오메가 제로로 가까이 갈수록 시스템의 응답은 이론적으로 무한대가 됩니다. 진폭이 크던 작던, 질량이 크던 작던 간에 응답은 무한대로 커져 버립니다. 이러한 현상을 바로 공진, 레조넌스라고 하죠. 지금까지 우리는 일정한 질량과 강성을 지닌 1자유도 질량 스프링 시스템의 응답과 고유 진동수, 그리고 공진에 대하여 수학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생각해보면 고유 진동수라는 것은 하중의 영향과는 상관없는 질량 스프링 시스템의 고유한 특성입니다. 따라서 이름이 고유 진동수라고 붙여졌나 봅니다. 그리고 공진의 개념에 따르면 외부 하중의 주파수가 구조물의 고유 진동수에 가까워지면 구조물은 극심한 응답을 보이며 파손될 것이므로 진동 하중이 고려되는 구조물을 설계할 때는 반드시 구조물의 강성이나 질량 등을 적절하게 산정하여 이러한 공진을 피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평생을 살아오시면서 무한대의 응답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실제 물리적으로 그러한 현상은 없죠. 스프링이 진동하면서 공기에 저항이 됐던, 재료 내부에 마찰이던 어떠한 형태로든 감쇄라는 현상이 작용해서 진동을 줄여주게 됩니다. 다행이네요. 그래도 감쇄가 있다고 하더라도 공진 현상은 매우 위험하므로 피하는 게 상책입니다. 그리고 각종 식의 유도나 설명을 들을 때 생각해보면 감쇄가 빠진 채로 뭔가를 설명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방금 우리가 알아본 질량 스프링 시스템도 그러하였죠. 제 생각에는 댐핑이라는 것은 수학적으로 그리고 물리적으로 구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팩터, 비율 등으로 대충 경험적으로 골라서 해석에 포함시키는 것이겠죠. 질량 하나, 스프링 하나를 가지고 이리저리 개념들을 살펴보았는데, 그럼 스프링과 질량이 여러 개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방금 말씀드린 것들은 이 문제를 연속체로 확장해서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지금까지 1자유도 질량 스프링 시스템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았고, 이제 실제 우리 주변의 물체들은 어떻게 바라와야 하는지에 대해서 바로 다음 영상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